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오늘 역대용사들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진실이 뭐냐. 직연 네 스스로 나와서 뭔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얘기해라 라고 우리 판단하고 또는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의 10분의 1 정도고 나머지 90%는 아예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취재하고 지금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스픽스가 항상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마침 역대용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취재라면 역전의 용사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들이 제대로 된 취재 내용 가지고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기현과 관련된 룸사롱 접대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이 방송 봐주시면 정말로 오늘 이 방송 잘 봤다 평가받도록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행동주의자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 죽었어. 파이팅!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케이. 야, 춤도 잘 추시는데 오늘 춤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춤의 음악은 또 저희들이 스펙스에 별도로 좀 만들어 놓은 것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정보라면 이 사람 따라갈 자 없다. 있다면 나와라. 박관천 전 행정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의 신속 대응단의 부단장이신데요. 우와, 초고속 성진인데 역시 역량이 있는 사람은 부단장 바로 단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좋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저희 기자회견장에서 만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제대로 고발할 분 한 분 더 준비되어 있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뭐 멤버들 보면 여러분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촌철살인의 한 수를 보여주는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정보 가지고 오신 분이죠.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회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목소리가 돌아왔군요. 서영교 삼켰다. 우와. 밝혀낸 강미정입니다. 아, 서영교 삼켰다 밝혀낸 강미정. 이야, 강미정. 요즘 그러면은 당직을 옮기셨죠, 민주당 쪽으로. 왜냐면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 되는데.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어. 저희 함께 달려나가고 있고요. 혹시 이런 발언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자당 후보 아니고 타당 후보 선거하면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는 조국 대표께서도 예.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신속대응당 화이팅. 아, 신속대응다 좋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데요. 이건 제가 분명부터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오늘 이제 퀴즈는 아니고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 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였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정부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명을 어떻게 했는지 퀴즈 낼 테니까 여러분 댓글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어떤 이름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자 슬로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종의 정부의 명칭을 정했는데 자, 뭐 바로 올라오군요. 자, 해초님께서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제 이렇게 해 주셨고요. 국민주권정부, 주권정부. 국민주권정부 하면 서영교 의원님 이제 네. 주권정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국민정부, 국민주권정부 좀 기니까 국민주권정부라 불러도 되죠. 국민주권정부가 좋은데요. 국민주권정부가 더 누가 주권을 가졌냐? 그렇죠. 국민이다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를 성공시키고 이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하겠다. 국민주권인 걸 몰라가지고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킨 거잖아요. 지가 주권인 줄 알고. 진짜 정부, 국민주권정부, 국민주권정부. 와, 이렇게 우리 정치 공안요청 우리 정말 시민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평론해야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정치 평론 방송을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와, 말씀하시는데요. 곧 우리 다 잘리겠더라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야,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대한정부 국민주권정부다 이렇게 주셨고요. 벌써 7,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정미용님, 커플스프레드님, 이우조님, 자유인님 자, 이렇게 7,000명 들어왔을 때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지금 좋아요가 1,900명 밖에 안 되는데 오늘 제 자존심 좀 채워주면 안 됩니까? 목요일 저녁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좋아요 지금 7,000분이면 한 5,000명 정도 좋아요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특별하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의
춤솜씨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위원 술자리에서 친구나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접대를 받았는데 한 번 술 마실 때 1인당 100에서 150만 원, 서너 명이 가면 4,500만 원 좋게 나왔다. 까지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고 요게 지금 우리가 박한천 행정관님 예. 몇 퍼센트 정도 드러난 겁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것만 드러나고 끝나면요 선방이죠. 자, 지금 우리가 나올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근데 얼마나 센 게 뒤에 있냐가 문제죠. 자, 몇 센 퍼센트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센 게 있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언젠가 밝혀져요. 왜냐하면 밝혀지게 돼 있다. 이거는 털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이런 카르텔 문제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털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오늘 그 한마디 얘기할게요. 뭐 거기서 그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니까 네. 저는 뭐당 적이 없습니다. 발표를 예.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는 단란주점이라서 여성 적개권이 없다고요.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네, 예. 거기가 점호예요. 점호인데 예. 왜 그게 허가가 단란밖에 안 나냐면요. 지역 위치상 거기에는 전부 다 단란주점이 단란주점밖에 허가 안 나고 유흥주점 허가 안 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술값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싸요. 그리고 주로 아는 사람이 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가본 거 아닙니다. 또 제가 뭐또 쳐다보고 이제 미리 아는 사람이 가면은 우리 박한전 우리 대장님 기왕에 보시는 거 카메라를 보고 하시고 아, 예. 이상우 기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카메라를 보고 거기는 주로 단골들이 가는데 가면은 미리 이제 자기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 명 사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합쳐가 하는 곳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은 가서 문을 열어줘요. 일반 데는 문 안 열어놔요. 네. 왜냐면 문 열어놓으면 단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도착하면 그때 문을 열어줘요. 예.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집의 그 운영 형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그러면은 접대를 받은 것이 지금 나온 걸로는 사업가로부터 접대 한번 받았다. 또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것은 사법연수원 동기가 700만 원 결제를 했다라고 뉴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100 중에 몇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많이 보면 20, 적게 보면 10밖에 안 나왔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우 기자가 있다면 직위원이 요것으로 그러면 끝이냐? 조금 전에 박관전 행정관께서는 요렇게 해서 사표 내고 물러나면 그거야말로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데 그 해피엔딩이 아닌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아니 뭐 알아서 조절해서 들어가십시오. 본인이 이제 발언하는 것은 명예훼손 걸리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책임을 각오하고 떠넘기는 걸 하시네요. 좋아하지.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 아, 가혹하네요. 이게 진실을 워낙-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실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을 조심하게 세상에. 하는데 예, 예. 지금 정보 차원에서는 워낙 이게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돌았던 사안이고 이 뭐 폭발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직위원은 그냥 사실 그 자체로 보면은 그냥 세 발의 피야. 그 포함된 바운더리 안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이제 직위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의 담당 재판부의 주임이기 때문에 선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마지막까지 갔을 경우에 거기에 뭐 지금 참고로 지금 뉴탐사가 어제 밝힌 부분 700만 원 네. 사법연수원 동기한테 와서 술 쏘라고 그랬어요. 피모 변호사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같이 술 마신 것도 아니야. 그냥 술값 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밝힌 거는 내가 접대를 받은 거야. 받은 거고. 차라리 네. 그건 나아. 차라리.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접대를 한 거야. 당한 지휘원이. 거지 접대를. 지휘원이 접대를 한 거야. 700만 원은 땡긴 거고. 그러니까 지휘원은 룸사롱에서 뭐 아주 그 황제였는데 자기가 손님이기도 하고 호스트이기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게 술자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왔길래 도대체 천하의 부장판사가 접대를 했을까요? 네. 그죠? 근데 뭐 단지 동종교배, 법원 사람 뭐 따지고 보면 서울 고법의 뭐 판사들이나 대법원장 정도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대를 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안이 정말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그 자체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사안인데 왜 직위원이
윤석열 관련해서 저렇게 엉터리 판결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파다가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이 탈옥하는 것, 구속 취소되는 것과 직위원의 저 룸사롱과 연관관계가 단 1%라도 있다 없다에 대해서 우리 박관진 행정관님이 촉을 이렇게 좀 딱 쏘아서 말씀해 주시죠. 야, 근데 질문 너무 좋다. 있다면 큰일 나겠죠. 있다면 큰일 나죠. 1%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있으면 큰일 나. 아유, 답답해서 안 되겠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회 아니기 때문에. 국회 아닌데 네. 관계가 있다면 큰일 나는 건 맞죠? 관계가 있다면 아주 큰일 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날로 계산하는 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검사도, 네. 검찰도, 그리고 모든 판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 세상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있다면 큰일이 나는데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예. 의심을 던져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누군가가 네. 혹시 있었다면 캐비넷 이야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직위원이 약점이 잡혀 있었다. 이 약점 때문에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일단 먼저 제일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요 내용은 직위원 부장판사 당사자는 제일 잘 알고 있겠죠.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이니까 알겠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데 오늘 할 말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본인 사적인 일을 아예 공적인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법원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자정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판사 하나를 뒤로 숨겨준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아무런 뭐 간판도 간판이 없이 없어. 문만 찍은 그 사진의 각도가 CCTV 위치에서 바라보는 각도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거는 불가할 거고 CCTV에 찍힌 영상이나 혹은 장면을 취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네. 입수된 자료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러면 취재가 아주 아니 원래 이 취재를 엄청 잘하세요. 예, 하나는 경찰일 거고 예. 영장을 내서 발부받아가지고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건 또 하나는 검찰일 겁니다. 예. 갑자기 영상 이야기가 왜 나와요? 왜냐하면 영상 지금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 그 각도가 CCTV면 움직이는 영상이 찍힐 거란 말이죠. 예. 그 중에 한 장면만 제공했을 뿐이고 네.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자료가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예. 캐비넷이 걸렸다라고 하시니 이것이 경찰에서 걸린 자료인지 검찰에서 걸린 자료인지는 조금 더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픽스에서 이렇게 말씀을 추론으로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 그리고 그 흔적들을 찾아서 퍼즐을 맞추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현재 제보되어 있는 그 내용의 취재 루트와 완전 다릅니다. 유 탐사가 지금 어저께 사법연수원 동기가 700만 원 결제했다라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취재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갈 것인데 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캐비넷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관준 행정관님이 공직자 출신이시니까 캐비넷의 존재가 직위원 부장판사 한 사람만 있는 것이라고 의혹 제기를 할 거냐. 지금 현재 경찰이든 검찰이든 가지고 있는 이 캐비넷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과연 몇 명의 캐비넷으로 지금 제가 구성이 돼 있느냐.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경험을 말씀드리죠. 예. 경험을. 이제 저런 데 단속하는 우리가 기획 단속이라 그럽니다. 저렇게 이제 그 주택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점호로 해가지고 유흥접객원을 때리고 단란 허가를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그런 유흥점이 있거든요. 저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룸사롱이 있는데 저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계획 보고를 합니다. 계획 보고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거다고 다 밖에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간판은 없지만 여기는 영업 방식이 어떻고 뭐 2차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올려가지고 위에서 오케이 단속 시작하면 단속을 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룸사롱 S모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네, 예. 나가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퀴즈입니다. 자, 경찰이 나가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뭡니까? 오늘 기왕에 많이 전문 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 같이 이렇게 딱 나가면요. 예. 딱 나가면은 카드 단말기부터 딱 뽑아버립니다. 자, 카드 단말기 딱 뽑는다. 뽑다. 두 번째 두 번째 장부. 우와. 장부는 거기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어떡하냐? 마담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자, 장부 얘기 장- 제가 장부 해드릴게요. 있어요. 자, 예. 일단 장부 바깥 있는데 얘기 장부는 있는데 그 장부는 별로 효용이 없고 네네. 그 마담들 있잖아요.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싹 먼저 수거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수거를 하느냐? 네. 거기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는 뭐 주대는 카드로 결제하고, 네. 뭐 하여튼 또 뭐 다른 돈은 또 뭐 현금으로 주는 현금으로 그 계좌에 이체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딱 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부터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주로 17시 이후에 전화한 사람, 전화 통화가 됐던 사람, 그걸 싹 명단을 뽑습니다. 아, 영업장 오픈 이후에 그렇죠, 연락한 그렇죠. 사람. 영업장 요건이 왜, 나 갈게 하고 전화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화가 안 하면 문이 안 열려요. 문도 엄청 이리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도 기획단속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딱 보고 있다가 밖에 항상 차가 있어요. 그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 문 딱 열릴 때 치고 들어가요. 근데 걔들이 어디까지 지키고 있냐면 한 100m 앞에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생긴 사람 뭐 얼쩡얼쩡하면요, 그날 영업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영업의 현대나 방식. 예, 그러면은 입 다물어도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캐비넷이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100%.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제보가 단순하게 원라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간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흔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메인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뭔가 흔적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표현을 장부라고 얘기할게요. 예, 예. 이 장부가 나왔으면 그 장부는 누가 여기 와서 갔는지 진짜 장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최초 공개해 드릴까요? 네. 성매매나 접대를 할 때 누가 어떻게 가서 왜냐면 뒤에 후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후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부가 터져 나왔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땡땡땡을 비롯해서 몇 명이 있느냐? 뭐 그것도 의원님 오늘 허락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추정이니까 네, 네. 20명 정도 나옵니다. 아, 면책 와. 특권도 없으신데 면책 괜찮으세요? 등록 20명도 아니, 나왔다 뭐 누가 특정되지 명예훼손 않았으니까 특정되지 괜찮아요. 않았으니까 그럼 그러면 네. 이런 것이 캐비넷이 되어서 누군가가 고소하세요. 고소야 조사하면 다 나오는 아, 아, 거예요. 요새 조사 많이 받으러 다녀서. 아, 좀 고발은 좀 당하면 안 돼.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걸 누군가 가져가서 이거 다 걸려있네. 정계환 너 걸려있고 박관천 걸려있고 이상호 걸려있네. 야 이거 터지면 너 인생 완전 끝이 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퀴즈. 충분히 윤석열 정권은 이 일을 하고도 남을 만한 정권이다. 에이 그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야. 1번. 1번. 절대로 1번. 하지 않을 것이다. 1번. 어떻습니까? 계엄도 했는데. 계엄도 했는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규현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규현 부장판사 혹시라도 본인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 이야기를 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예, 그래. 예. 아니 비슷한 사례가 장재원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는데 네. 목소리도 크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싹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아주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캐비넷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캐비넷을 관리하는 인물도 있었겠죠. 네. 이것을 윤석열이 알고도 있고 김건희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마다 적재적소에 써서 이 상황을 물론 그런 방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한 거지만 그게 모면이 됩니까? 모면이 안 되죠. 되세요. 그건 안 돼요. 끝까지 시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이게 진도 관련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되게 오늘 재밌게 본 뉴스가 뭐였냐면 한동훈이 최근에 이 현안에 대해서 별로 발언한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기타 열심히 치고 있고 뭐 라방하면서 이거 뭐 쪼리뽕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현안이잖아요, 지기현이. 그리고 지기현과 윤석열을 매개하는 이제 대상이
한동훈이 갑자기 그 검찰 캐비넷 아니야 네. 라고 언론에 밝혔어. 아, 본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검찰을 물론 이제 27, 8년 전이긴 합니다만 3년 정도 대검을 출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검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캐비넷의 전당이라는 걸 알아요, 저희가. 실제로. 항상 봤으니까. 그리고 아예 캐비넷 채우는 부서도 있잖아. 그죠? 범정 같은 네. 거. 근데 범정 하나. 예. 근데 검찰에는 캐비넷이 없대.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 검찰로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니야라고 이실직고 한 거야. 뭐냐면 경찰 캐비넷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와, 근데 정말로 이상호 기자도 대단한 게 저도 기자 생활했지만 저분은 탐사보도 우리는 완전 나이롱병으로 많이 만나보다가 소문 듣고 다니는 이제 현장에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정보팔이 하는 사람인데 대단하죠. 네. 그 이게 검찰에는 없는 거예요. 검찰 게 아닌 경찰만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예. 게 보통 골프 접대를 받거나 이런 유흥업소 접대를 받는 사람들은 백네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예약을 예. 할 때도. 예. 그래서 장부가 털렸다고 해도 장부가 경찰 쪽으로 입수됐다고 해도 이게 두 가지 경로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백네임과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존 이름이 서로 매칭이 돼야 누구다라고 특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예. 경찰 캐비넷 하나만으로는 예. 이게 확답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루트는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도 맞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 그림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은 평면이 아니고요, 영상이에요. 자, 한 달 동안 있었던 내용을 각각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번에 터져 나온 거는요. 그 중에 일부가 네. 민주당에 제보된 거예요. 일부의 인물이 또 이제 뉴탐사에 이렇게 제공한 거. 우리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체를 대체로 알고 제대로 이걸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해서 하루 종일 취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라인이 다 동원됐겠죠. 용산 라인도 있죠. 경찰 라인도 있죠. 또 다른 정보 라인이 있죠. 기자들도 있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루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이것은 아예 만들어 놓은 그림이 존재하고 이걸 확인한 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검찰일 거라고 했는데 경찰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럼 일부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좀 더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은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마지막 흥정을 잘해야 되니까 박관전 행정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아니, 그 제가 실질적으로 예, 열심히 일하고 자, 그러면 정보하면 주기현 박관전이니까. 분양판사는 수백만 원짜리 술만 접대를 받고 술만 먹고 네. 그것도 자주 먹었다. 그리고 한 집은 절대 아니다. 최소 두 집. 제가 보기에는 세 집일 수도 있다. 업소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만 먹고 집으로 갔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2차까지 갔느냐? 라는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면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른다. 그러면 그 그런데 장부 예. 보통 이제 이런 집들을 단속하면 단속 대상에 오르는 게 단순히 단란주점인데 원래 단란주점은 유흥적격원을 못 두게 돼 있거든요. 유흥적격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영업행위를 하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죠. 예, 그 이상의 영업행위라는 것은 저희 이 방송 지금 저희 그 가족도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저 집에 가면 한 1시간 뭉초당합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예,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저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제 업무상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건데 업무상 알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저 강미정입니다. 예, 우리 강 대변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골프장에서는 이게 잘 뭐 스포츠 네임을 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안 밝혀지는데 그러면 여기 술집에서는 이게 밝혀지겠느냐고 말씀하셨죠. 네. 아 그거는요. 골프장에서는 이 멀쩡한 정신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남자들이 보통 술 먹고요. 자기 직업 같은 게 안 나타납니다. 아, 막 명함 주고 그러나요? 아니 명함 그런 거야. 내가 가봐. 꼭 내가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미치겠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주사를 아니, 하셨어야 하는 거지. 예. 어쩌면요. 그럼 이제 유흥적격원에 앉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 유흥적격원 조사하거든요. 그럼 유흥적격원이 대부분 손님의 신분을 알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앉아서 과일만 깎고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앉아서 그러면 이야기하는 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남자들이 뭐냐면 술 먹고 나면 이게 브러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이런 데를 갖다 예약하는 스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폰이 이야기를 하죠. 뭐 마담이나 실장한테. 신경을 더 쓰라고요. 그래, 뭐 누구하고 같이 가시. 아 참 진짜. 자, 우리 이거 지금 이거 뉴스성 방송인데 이게 무슨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잠깐만 하면 안 됩니다.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 예, 제가 이거를 이제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할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2차 가서 강성도 있다. 성매매인지 아닌지 좀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 난 절대 그런 건 없다라고 그냥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진이 끝이냐?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왜냐 워낙 자주 다녔으니까. 아니 술값 계산하고 보면 대벌이 나와요. 거기다가 그 유흥업소에 룸사롱에 CCTV가 없습니까? 동놈도 올 수 있고. 그럼 주로 외곽하고 입구 쪽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왜냐면은 그게 이제 감시용으로. 밖에 감시용이거든요. 안에는 없어요. 네, 안에는 당연히 없는데 이제 감시용으로 이제 CCTV가 근데 있으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가서 옛날 제가 수사할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서 노시는 그런 집에는 안에도 그 CCTV가 있습니다. 예, 예. 왜요? 예? 왜요? 왜냐하면 행복일까 이제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남자 적격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뭐 좀 기분 나쁘면 뭐 성범죄로 걸어버려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당근 나가지고 여기는 왜 안에 CCTV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뭐 우리 영업상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저는 전부 다 업무상 지도한 겁니다. 자, 근데 그 CCTV가 그전에는 밖에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곳곳에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복도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에도 복도와 예. 뭐 어쨌든 무슨 비밀을 어떻게 간직하려고 어떤 장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캐비넷 얘기는 한동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동훈 얘기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얘기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믿으시라 캐비넷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 세상에. 네. 예, 한동훈이 말하듯이 검찰에 캐비닛이 없다는 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 다 그 캐비닛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캐비넷 없다는 거는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캐비넷을 많이 채워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제가 수사한 거 다 가져가니까. 저 취재한 거를 다 가져가니까. 근데 근데 한동훈이 캐비닛이 없다고 먼저 나와서 말한 것은 뭐 재발절인 거 아닌가요? 의도성이 있다라고 좀 그렇죠. 보여져요. 그리고 자, 이게 첩보의 예. 성격이 잠깐만요. 첩보의 성격이 저는 사실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미 그 판사들 사찰 자료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처벌받지 않은 불법은 계속 장려되는 거니까 더 많이 축적됐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골프 좋아하고 룸사롱 좋아하고 어디 다닌다 요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보면. 근데 요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방금 우리 박한천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 영업 혐의를 잡고 경찰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자료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애시당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실드 쳐줄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당권을 위해서도. 그렇다면은 이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다라고 일종의 지금 가이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자,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경찰이 그러면 확보했던 정보라고 치고 그것이 통제 가능한 시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통제 불가능한 시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제보 형태가 되든 아니면 취재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팩트를 이야기하든 여기서 뻥 터져버린 거죠. 자, 뻥 터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천천히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문제는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가 왜 오늘 당연히 거취 표명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우리 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나왔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사실무근이라고 막 고함을 치거나 그럼요. 명예훼손 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노종면 대변인이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바로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부가 내놓은 입장은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지기현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상황에서 좀 전에 이제 질문했던 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제 강경하게 나와서 뭔가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자, 일단 지기현이 오늘 왜 그러면은 자기에 대한 거취 표명을 못 하느냐. 이게 이제 당장 국민들이 이 정도 사건이면, 아니, 뭐, 사퇴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예. 일단 대중들보다 첫 번째 가족이 가장 먼저 걸릴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나이대를 보면 성인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 자녀와 그리고 지시성을 가진 분들이 사실 흔치가 않아요. 김이박 이런 느낌으로 흔한 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 판사야, 우리 아빠 이렇게 돼서 부부 동반 모임이나 가족 동반 모임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귀현 판사가 아빠로서 일단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건 일단 기다려 하고 암묵적으로 법원에서 메시지를 준 것 같거든요. 와, 그 말씀 하니까 우리가 이걸 참 공인이어서 막 엄청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하니까 좀 약간 좀 알이 있는 마음은 좀 그렇죠. 생기긴 왜냐하면 한데. 가족들은 죄가 없죠. 아니 그러면 오늘 본인 사퇴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퇴하면 그 뒤에 뭐 법적 절차를 밟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 선교 의원님 왜 사퇴를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항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항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사퇴- 기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기라고 말하면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기라고 말하는 순간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 다음 게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놀랬을 겁니다. 네. 놀래서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당황하고 있고 법원이 공보관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지 않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럼. 말을 할 텐데 공보관이 입장을 밝힐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기현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되게 당황하고 있는 거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당황하고 만약에 어제 법사위에서 이야기한 것만 있었다면 그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뒤에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라서 그걸 맞아요. 얘기하지 못하는 사실은 거죠. 자, 그 무서운 게 뭔지 박한천 행정관님 또 대답해 주세요. 무서운 거는 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복이라는 그 가드 그거 예. 갖다가 벗어새끼는 순간 이 일이 어디로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은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본인도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드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은 법복이라는 가드, 법원이라는 가드를 입고 있을 때와 이걸 지금 옷 벗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이 기본 사실은 거의 인정으로 가는 길이 많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들어놨는데 시청자들이 보고 그걸로 끝났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세 사람이 알면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네. 예, 세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 입에서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이제 내일도 그러면 사퇴를 안 하고 버틴다. 그럼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제 수사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기현은 일단 사퇴를 하고 그리고 바로 수사가 있으면 내가 수사 받겠다라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국힘이나 지금 현재 사법부로 보면 악재 중에 최대 악재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본인이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왜 선택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옛날 그 원님 재판할 때 정말 답답한 그 질의가 있잖아요. 딱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딱 그런데 단순 한 번 초범이야. 그러면 네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 네. 근데 내가 정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아씨 어디까지 볼지? 자가 뭘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야 질문이.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법원이 한 이제- 얘기가 맞아요. 해당 의혹 제기가 너무 추상적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래 올 제 범죄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옛날에도-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요 예.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돼버렸냐면
이게 그냥 사법 그 뭐야 저 개혁 대상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야. 제가 30년 동안 그 계속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면 사법 게이트를 많이 터뜨렸어요. 뭐 저 의정부 사건, 뭐 옛날 청주법원 사건, 우리 취재팀 만들어가지고 막 밤새서 여러 날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사법 개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법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범죄 단체화된 거야. 네. 이거는 개혁할 대상이 아니야. 정말 가공한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 지금 프레임을 잘못 짜고 있는 게 표현의 명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추상적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법원은 아예 메시지로 단어를 던져줬습니다. 추상적인 거. 그래서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보다 이야기된 것보다 뒤에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처럼 직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자들이 20명 정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구체적이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제 나온 그럼요. 것만으로 그렇게 앉아서 접대를 받았어. 100 내지 150이라고 하는 접대를 받았고 그리고 700만 원 정도에 와서 돈을 내라고 했어. 이것만으로도 사퇴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징계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구속이죠, 구속. 그래서 어제 감찰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옆에 윤리 감사하는 곳에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화들짝 놀라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데 법원은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우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될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요것을 숨기고 잡고 있는 것은 그뒤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정확한 지적인데 결국 집단적 방어 논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네. 사법부 전체가 나서서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직위원 개인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팩트라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추상이다 의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판단하십시오. 아닌 것까지 와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취재한 내용을 워낙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서영교 의원 나와서 방송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벌써 18,000명이 19,000명이 지금 동시 접속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서영교 TV 지난번에 한번 오니까요. 한 8,000명 좀 늘었죠. 8,000명 늘었습니다. 8,000명 늘었는데 오늘도 지금 서영교 TV 잠깐 가서 누르고 오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서영교 TV 좀 적극적으로 응원 홍보해야 매주 보러고 싶은데 자주 안 나오세요. 왜냐면 나오면 구독자 늘어나야 돼. 구독자 별로 안 늘어나니까 아닙니다, 매력이 아닙니다. 별로 없다. 우리보다 더 큰 채널에 가서 방송 맨날하고 이런 서영교 의원 우리가 자주 부를 수 있게 여러분 서영교 TV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답으로 제가 직위원 사퇴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그건 이제 더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법원에 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예. 직위원 사퇴하라고 질의서 넣겠습니다. 이야. 제가 윤석열 왜 포토라인에 안 세우냐고 질의서 넣고 기자회견 하자 윤석열 네. 포토라인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위원은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아무리 해도 이상호가 다쳤지 검찰이 안 다쳤단 말이에요. 자 댓글로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지금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책 상의 중일 거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저히 극복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구독 완료 막 계속 올라오는데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구독 완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영교TV 구독 완료 필리버스트님은요 3초만 하면 구독 완료 한다니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서영교 의원님을 이제 모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 좀 저도 이거 제가 질문 예, 하나 예, 예.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머. 벌써요? 네. 아유 좋다. 이야 지금 우리 어떡해. 보좌관님 확인하세요. 예. 이거 저 확인했어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랬죠? 예. 어제 오늘 10시에 예. 고발했다 그랬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 공수처가 이거 수사하려 그럴까요? 안 하려 그럴까요? B 적각 착수한다. 아하,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쉬운 말로 계륵이라 그럽니다.
주도권 다툼 또는 아니 계력이라고 정보가 해요. 없다. 이거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예. 이런 저도 이런 수사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 너무 받으면은 딱 보고 고개부터 절레절레해요. 이거 수사 잘해도 소위 말하는 본전은 못 찾는 거예요. 자. 낯도 나지 않고 한쪽에서는 어차피 완전히 공수처가 영장 어디 신청합니까? 어디 청구를 합니까? 자, 너무- 법원에 청구하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어떤 일단-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 거기서 예.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예.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 전에는 정치권이 검찰들 이렇게 많이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게 드러나서 이제 검찰 개혁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법원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수처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경찰도 있고 곳곳에 수사기관이 있는 거죠. 우선 경찰에게 수사하게 하고 이 수사를 잘하게 하려면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사퇴하게 하고 또다시 이 내용 있는 것 던져나가고 저희가 조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용이 들어오면 수사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현실론을 말씀하신 거야.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제가 요즘에 공수처 쪽을 좀 취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00명 늘어나고 향후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거기 때문에 내부는 상당히 고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갈 거고 그리고 법원 개혁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김민석 최고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특별법원 내란 척결 청산 특별법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두려움 없이 공수처가 그래서 이런 붙일 가능성이 이런 높다. 수사가 되려면요, 실은 국회에서 밀어줘야 돼요. 네, 예. 수사하라고 네. 계속 뒤에서 때려야 돼요. 그러면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선이 예. 때리는 나를 미워하지 마라. 뒤에서 자꾸 때리라. 나 때릴 수밖에 없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공식이. 대선이 임박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시비비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빨리 직위원 거치 결정하고 윤리감찰 시작하고 법적으로 수사할 때 좀 수사하라고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직위원 부장판사가 자신의 캐비넷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재판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직자라면 최소한 0.1%라도 공직의식을 가지면 그때 사표를 내거나 거절하면 자기 폭로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사표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자 원하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 서영교 의원님. 그 얘기는 제가 예. 서영교 의원보다 더 서영교 의원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 어제 저는 정말 화났던 게 김용민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이 룸사롱 그 법사위에서 사실 서영교 의원께서 되게 중요한 폭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네요. 그 얘기는 제가 서영교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로서 조금 정리를 하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세요. 예, 예. 네. 뭐냐면 서영교 의원께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조희대가 취임 직후에 윤석열한테 내가 이거 이재명 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아주 일찍 정리해드리겠다. 요 충성 서약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조희대한테 질문 형식으로 던졌는데 답이 없었어. 그런데 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된 같은 내용의 그 이른바 충성 서약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룸사롱보다 전 충격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얘기야. 뭐냐면 요 박수 칠 때는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할 때만 네, 치거든요. 예, 예. 뭐냐면 같이 한번 뭐냐면 그 충성 서약이 사실이라는 거야. 그 충성 서약은 취임 이후에 4월 6일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야. 예. 4월 6일이면 언제입니까? 4월 4일? 다음이에요. 4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탄핵 당하고 나서 바로 그 일요일 날 4명이 만나서 한 얘기를 까셨어요. 녹취를 까셨어. 오디오를. 예, 예. 오디오 내용은 뭐냐? 발전됐어. 오히려. 최초의 진술은 이재명이 대법원에 오면 조기에 정리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어제 까신 내용에 보면
죄송합니다. 어제 까셨다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어제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와중에도 제가 예의를 지킵니다. 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라고 더 강화된 충성 서약을 한 거야. 4월 4일 이어서 4월 6일 날 그 얘기를 했는데 4월 6일은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네. 사실관계가 확정돼서 올라온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서둘러서 파기환송 또는 파기 자판. 자판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뭐냐? 하나, 둘, 셋. 4명이 모여 있었어. 예. 그 자리에. 4명이. 자, 일단 당연히 조의돼 있었겠죠. 누가 있었어? 정상명. 정상면 검찰총장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과 변호사 업계의 제일 큰 어른이야, 현존하는. 이거 검찰 대표 선수라고 네. 봐야 돼요. 또 한덕수. 한덕수가 사실상 윤석열 대리인으로서 대행인데 그 자리에 있었어. 이거 윤석열이 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사자로서. 네. 이 자체가 이미 범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 둘, 셋. 김충식이 있었다는 거야. 어머. 김충식이 누구야? 최은순 최은순 예. 네, 그 그 내연남. 엑스허스번. 예. 네. 그리고 사실상 김건희 일가의 남자 얼굴 마담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있었던 거야. 김건희, 윤석열, 정열. 그리고 검찰. 이 조이대랑 같이 있었던 법원. 거야. 더구나 4월 6일 그 자리에서 더구나 복집이야 복집. 여러분 초원복집 아시죠? 복집은 친한 사람들이랑만 가고 낯을 먹는 데란 말이야. 자, 그 얘기가 어제 우리 서영교 의원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저는 화난 게 기사가 뭔 말인지 몰라. 언론들이 기사가 거의 안 나왔더라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결론 하나 네. 둘 셋. 왜 사표를 안 내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기현은 예상치 캐비넷에 못한. 깔린 하나의 쥐새끼에 불과한 거야. 이 큰 그림의 오케스트레이팅은 조이대가 한 것이고 그 위에 윤석열, 한덕수, 김충식, 김건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대응 못하는 거야. 내가 사표 쓰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쪽팔려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내가 공보관이랑 같이 룸싸움을 간 것도 아닌데 공보관한테 자꾸 퉁하고 공보관은 어디까지 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며 추상적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바로 이거 어제 서영규 의원이 정말 중요한 걸 발표하신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맞아요.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요. 와, 이게 보통 9시 넘어가면 이 동시 접속자가 빠지는데 이야. 오늘은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서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와. 이게 웬일이에요. 서영교 구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서영규 의원이 그걸 했다니까. 근데 제가 이상욱에서 이 생각 듭니다. 네. 우리 스픽서 대선 끝나면 문 닫을지도 모른다고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항상 그랬어. 아 정말로 야 스픽서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드는 게 이거 지금 어느 방송에서 여러분 듣겠습니까? 못해. 자 어느 방송 하나 둘 둘, 셋. 스픽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자랑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진솔하게 취재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근데 서영교 의원님한테 코멘트 받아야 그렇죠. 돼. 맞냐 자, 그래서 맞냐고. 그 이제 발표하신 것보다 더 기자가 정리 정돈 잘하죠.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기현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 날로 계산하는 걸 시간으로. 그걸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기현이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했다.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대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다.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런데 조이대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이대가. 그것도 맞습니다. 조이대가. 그런데 제가 먼저 그 조이대가 파기환송한 그날 제가 들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차 폭로였어. 네, 1차 폭로.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들었어요. 1년 전에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되는 거죠.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조이대가 대법원장 임명되는 전후 그 전후에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즉각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확인했죠. 이거 내가 법사위에서 얘기해도 되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을 못했죠.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법사위에서 질의를 한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이첩 폭로하신 했던 말이 답변해라 그랬는데 답변이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데 이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그 녹취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녹취는 제가 폭로하기 전에 폭로는 언제냐면 한참 뒤에요. 그 전에 이것은 벌써 녹취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충분히 얘기하고도 남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 어제 얘기 중에 이것도 너무 중요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서석거였어요. 박수 쳐요? 네. 서석거 하나 둘 셋. 서석거가 나와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서석거에 대해서 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딱 감을 잡고 질문한 거죠. 윤석열이랑 최근에 만난 적이 언제 있느냐. 김건희랑 최근에 잘- 만난 적이 질문 언제 잘하셨어요, 있느냐. 그거. 그렇게 만났었는데 여기는 못 빠져나가거든요. 조이대 한덕수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것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제가 딱 감 잡고 물었죠. 윤석열이랑 언제 최근에 전화했냐 라고 했더니 12월 중순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난 다음 말이에요.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나서 그 해제되고 나서 그 와중에 그럼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있는 거다. 서석호랑.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물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윤석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입력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전화번호는 11월 중순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네. 그 전에 기억나죠? 예. 윤석열 마누라가 맨날 그거 본다고 새벽에. 해가지고 윤석열이 기자 대국민 담화에서. 하다가 본다 그랬다가 비판받으니까 전화번호를 바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언제면 12월 20 며칠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11월 20 며칠이고 이자는 12월 중순에 윤석열하고 전화를 했다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전화를 했다. 근데 번호가 바뀌었는데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그러면서 어디서 만났느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관저에서. 언제 만났느냐? 4월 4일 이후에. 누구랑 만났느냐? 동문들과. 그 동문들은 누구냐? 윤석열의 법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서석호 말고 또 관계자들이 있구나. 서석호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안가에서도 만났다고 해요. 청와대요. 윤석열 네. 안가. 간혹 안가. 삼청동 안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석호와 이 관계가 쫙 만들어질 수 있다. 김건희도 라고 하는 만났다. 김건희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안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녹취는 김충식이 관계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 왜 못하느냐라고 질문이 넘어가야 되고요. 누구의 결정으로 지기현은 사퇴 여부를 최종 판단을 할까? 이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지기현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군가가 결정해줘야 하는데 그 결정 당사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역전용사들 전 세계에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2만 분이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요.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김상욱 국회의원이 함께 하실 건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김상욱 의원 와 계신데 우리 먼저 김상욱, 김상욱, 일단 인사 좀 잠깐 하시고. 잠깐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인사 좀 하세요, 잠깐만. 예, 잠깐만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김상욱 의원 자 오셨는데 아니 네네. 지금 잠깐, 들어와서 인사까지 잠깐 앉아서 예, 예. 인사말 한번 하고 잠깐만. 아니요 지금 예. 인터뷰를 좀 아, 예, 예,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얼굴 한 번만 비춰주세요, 얼굴만 얼굴 한 한번 번만. 비춰주십시오. 자. 김상욱 의원 자, 정말 잠깐 앉으세요. 하셨는데 잠깐만 앉으세요. 해주시고요. 네, 예, 저 카메라 보고 잠시 뒤에 뵙겠다고 얘기 좀 예. 해주세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시킨 대로 어떻게 저렇게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예, 인터뷰 함께 하신 분들 좀 네.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김상호 의원 지금 이제 와 계시니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보수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다. 라고 하면서 김상호 의원 오늘 지지선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또 오늘 여수 쪽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화답까지 했는데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 보여주기로 하고요. 정말로 장하다 장해 누구냐 서영교 의원 지금 4선 국회의원인데요. 초선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특히나 서영교 의원이 선거운동 현장에 가면요 춤을요 그렇게 잘 추고 있고요. 저한테 지금 막 뭡니까 저한테도 이게 유튜브에서 계속 서영교 TV 날라오고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공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된다 그러네요. 저작권에 걸려서 그 음악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총괄 기술 감독, 총괄 우리 방송기술팀장이 정현철 팀장인데요. 네. 이분이 오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오디오하고 음악하고 서영교 의원의 춤을 같이 섞어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만든 오디오를 여러분들께 한번 잠깐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만들어놓은 음악 자 한번 작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곡하신 거예요? 자 작사 작곡을 우리 정현철 팀장인데 잠깐만 듣겠습니다. 스픽셀 전개와 스픽셀 전개와 스픽셀 전개와 스픽셀 전개와 스픽셀의 전개와 아 스페이스 스픽조의 정교와. 스픽조의 전개요. 아 헌정곡인 것 같은데요. 영원 줄 알았어. 좋아. 자 보십시오. 서영교 의원 총무하고 오. 전체의 야. 아우 귀여워. 어머. 야 리듬감이. 맞는다 음악이랑. 맞죠? 아 우리 지금 기술 감독이 저렇게 잘해요. 이야. 아. 근데 자, 진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서영교 의원 춤추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오, 다 추시는데요. 아니 정말 이렇게 신명이 난 게 느껴져요. 사실 서비스 자랑도 하고. 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우, 오, 저것 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어우, 맨 처음. 어우. 오. 이야. 아, 노라장 서영교 의원 분위기입니다. 춤 잘 노라장. 춘다. 야, 갑자기 이게 지금 우리가 노래방 되는 느낌. 대선이 축제죠. 예. 근데 저렇게 제로구나. 운동하는 이야.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 정말 따라하게. 맞아요. 네. 예. 바이러스예요 저게. 네, 네. 자, 우리가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지만 또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요즘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효과도 춤을 있는 하고. 거죠? 네. 다이어트 효과도 좀 있는 겁니까? 효과 많습니다. 혹시 저 네. 배우자분이시나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좀 잘 춘다 이럽니까? 야, 좀 너무 경망스럽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 경망스럽. 그러게 정말 좀 경망스럽지 귀여운 않았습니까? 율동이었는데요. 저희 사실은 집에서 밤마다 춥니다. 오. 연습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간혹 가족끼리 술을 한잔 한다. 예. 그러면 그 딸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딸은 결혼을 해가지고 나갔지만 틈이 날 때마다 같이 예, 그 추고 잘 지냅니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오늘은 강남에 다녀왔거든요. 네. 강남 서초. 서초에서 마지막에 서영교, 전현희, 홍익표, 장경태, 김한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춤을 추다가 거기 앞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주민들이 네. 보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오시라 그래갖고 다 같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완전히 플래시몹처럼. 네. 그래서 멋있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춤추다가 목까지 쉬었어요. 정말로 고생하신 우리 지금 서영교 의원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방송에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재미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제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담당 PD 김병준 PD가 다 못 다루고 2부에 우리 김상우 의원 또 만나야 되는데 김상우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하실 분 혹시 자원해 주십시오. 남으시나요? 아 자, 저는 또 아니 저 고발하러 가야 이만유서 됩니다. 이제 가야 돼서 제가 김상호 의원과 인터뷰를 할 테니까 서영교 의원 오늘 몇 명 지금 늘었습니까? 한번 구독자 한번 봐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서영교 TV 아까 아까 1000명에서 정체. 정체 네.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서영교 TV를 보시면 예. 거기에 이재명과 함께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가 나옵니다. 그 공간에 제가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천 대통령 후보는 한 번도 안 와본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곳을 가게 되고요. 고령 성주 7곡. 그런데 특이한 건 가는 곳마다 서영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구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포항이구나. 서영교 의원이 너무 열심히 춤을 추고 다닌다는 얘기 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요. 일 잘하는 서영교를 경북에 비교하면서
서영교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뽑아주면 경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태어난 곳이 경북 상주예요. 네. 고향이 경북 상주고 거기 지금 이미자 의원이 거기 지역구. 네. 임이자 의원이 있죠. 예. 제가 경북의 딸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북의 아들입니다. 예. 자 그렇게 경북 남매. 자 해주시는데 우리 은미용님 그리고 지금 길주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불사조님, 아포칼립토님, 야 서영교 의원 묘하게 춤추는 거 끌린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서영교 장관하세요라는 분 추천 코드님, 하리님, 서영교 안 누르면 김건희다. 명품백님, 예? 서영교 안 누르면 김건희다 이렇게. 이야 너무했다, 이게 오늘 너무했다. 너무나 자극적으로 예, 추궁을 하시네. 맞습니다. 먹히겠다. 우와 대박이다. 서영교 의원님만 보면 80년대 낭만이 느껴집니다. 서영교 항상 현장에서 춤 잘 춰요. 고맙습니다. 춤꾼 서영교 염소자리님이 춤꾼 서영교 하셨고요. 일꾼이라고. 일꾼. 자 제임스님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님 그리고 EJK님은 또 이렇게 오늘 댓글 많이 주시는데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좀 하고요. 저희들 PD 내려와서 제작진은 김상호 의원 인터뷰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인사 안 드리고 오늘 네 분이 오셔서 화이팅하고 아주 올 밤에 구독자 느는데요. 최소 3,000명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 제 말을 정계환이 하는 말은 지켜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보여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좋겠습니다. 말씀만. 좋습니다. 조이대 사퇴시켜드리겠습니다. 조이대 사태 더 반가운 지규현 사퇴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꼭 수사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서영교 의원 네. 혹시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제가 공약 같았어요. 명태균, 김명건 특검 대표 발의했고 제가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수사해서 처벌하게 하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명태균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쁘게 대선 앞에 부르지 마라. 대선 끝나고 좀 불러서 조사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을 때는 또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요. 예.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서영교 의원 이렇게 와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발음하다가 오늘 서영교 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올 서영교 의원 오셨는데 자, 경북 상주 출신 서영교 의원 중랑에서 국회의원 하시는데요.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면서 제가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가시고요. 네, 스픽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더 착한 보험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혹시 여러분들께 맞는지 아닌지 진단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더 착한 보험. 정말로 훌륭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을 가려주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혼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꼭 기억해 주시고요. 1644-1236입니다. 010-7612-3303인데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 번호 남겨주시면 24시간 여러분들께 문자 남겨주신 걸로 전화하겠습니다. 보험점검 전문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010-7612-3303인데요. 보험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저도 전화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부터 날이 좀 더운데요. 시원한 회 한번 드시면 어떻습니까? 제철 맞은 활갑 오징어 회인데요. 300g이 25,000원. 여러 양념 그리고 소스가 함께 배달되고 있는데요. 자연산 갑오징어 회 25,000원에 300g 넉넉하게 댁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다 했고요. 손질까지 마쳤습니다. 요즘 갑오징어 주문 폭주 상태인데요. 어디에 하느냐? 바로 경영푸드, 네이버에 경영푸드, 카카오에 경영푸드 치시면요. 갑오징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 다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QR코드 이용하시면 더 손쉽게 지금 주문할 수 있고요. 저희들 이 방송 상단에 또 그 링크 연결해서 바로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링크 연결해서 여러분 갑오징어 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달되는데 저희들 아주 강력한 후원자인 경영푸드 꼭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오징어 회 경영푸드 25,000원 300g 제대로 된 상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야,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인터뷰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오늘 큰 일을 하신 우리 의원님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인데요. 오늘 어떻게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내용 먼저 짧게 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 참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네. 좀 떨리지는 않았습니까? 떨렸다기보다는 사실 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섰던 자리고 예. 또 엄청난 비판과 공격을 각오하고 네. 섰던 자리라서 좀 차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평소에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고 좀 발랄하고 크게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오늘 좀 더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면서 인터뷰 너무 많이 하셨죠. 인터뷰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예. 사실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참 좀 오늘 태어나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자,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탈당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더 많이 강도가 셌죠. 왜 이재명을 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까? 예. 주로 어느 쪽에서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뭐 당 조직에 계셨던 분들 또는 뭐 또 제가 지역구가 아무래도 울산 지역입니다. 예, 예. 또 울산 남구갑이 좀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 또 그런 울산 지역에서 또 보수 성향이 있으신 분들 네. 또 제가 인연 맺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또 이재명에 대해서 막연한 이재명 후보에 예.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비판을 하셨고요. 오늘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정신이 고생 많이 얼얼합니다. 하셨는데 그 힘든 상황을 네.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김상욱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아들였는데 그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짧게만 할게요. 저희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렇게 오늘 발언을 했는데 혹시 전화가 왔습니까? 네, 전화를 직접 전화가 왔어요. 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좀 고맙다는 말씀과 또 격려 말씀 주셨고요. 예. 더해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권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화답을 바로 했습니까? 제가 저는 말의 약속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말을 하면 다 좀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난달 말에 당에 제 거취를 걸고 4대 요구를 했고 관철되지 않아서 약속대로 탈당을 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이번 탈당과 또 지지 선언과 그리고 정당 입당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월 15일까지 후보 지지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다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네. 늦어도 23일까지는 이제 정당 가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또 했는데 그건 지금도 당연히 마음이 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또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더 이상 공당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능, 견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하게 벌어지는 권력 집중 현상과 충성 경쟁 속에서 내부 권력 이제 견제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가 12,000분 정도 지금도 네. 계신데요. 제가 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네.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배신행위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빼왔다. 이 사람이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견제 기능을 가지고 뭔가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니 인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탈당과 민주당 입당과 이재명 지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진 정치인, 보통의 용기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상욱 의원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마침 오늘이 예.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날과 겹쳤는데요. 이럴 때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좀 해드리자.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후원 계좌를 저희들이 직접 스픽스에서 열어드릴 테니 김상우 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돕자라고 해서 의원실에서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김병준 PD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 꼭 좀 김상우 의원을 돕자라고 해서 후원 계좌를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소신 있게 흔들림 없이 김상욱, 경남은행이고 207-0175-908900입니다. 자, 김상욱 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익명 후원은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하로 가능하고요. 연말정산 시에 10만 원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액이라도 꼭 김상우 의원 응원해주자. 스픽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김상우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오늘 10만 원 개인 계좌에서 후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지원해 달라고 제가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우 의원님 응원합니다. 후원하고 싶다. 김상우 의원 다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김상우 의원, 제가 몇 달 전에 강희경 국장이 공익제보자로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울 때도 따로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소액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모습 보고 오늘 김상우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인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야 하고 그래야만이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송구함을 무릅쓰고 김상우 의원을 꼭 좀 후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울산에 변화의 물결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걸 견뎌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바른길 선택이 이렇게 힘들다니 당신 같은 합리적 보수가 있다니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김일수님 이런 걸 주셨고요. 김상욱 잘 선택했다. 해선어부님, 임순애님 고생했어요. 그리고 김상우 의원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JI님, JSH님, 이재명 그리고 꼭 필요한 인재다. 나비님 했습니다라고 이유진님은 아마 후원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자, 필요할 때 이렇게 정말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어서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는 동안에 한 번씩 그 후원 계좌를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대선 전에 입당하는 문제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우선 말씀 올리기 전에 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 참 너무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요. 울컥하네요. 한 분이라도 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그 자체로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고마운 일이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
조금 여러분들 도와주시라는 거 한 번 더 일단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이제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한꺼번에 딱딱딱 하면 되지 왜 탈당 따로 또 지지 따로 정당 가입 따로 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들이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 생각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세 개를 뭉쳐버리면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어디 움직이거나 하면 협상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세 개 뭉치면 협상력이 올라가서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협상 같은 걸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은 탈당대로 또 지지선은 지지선언대로 제 거취 문제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협상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정당에 가입을 다시 한다면 제일 바닥에서 백의종군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새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인 예. 거지 그걸 무슨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새로 배워서 묵묵하게 일 잘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탈당이란 테마와 또 지지선언이란 테마와 정당 가입이라는 테마가 고민할 포인트가 좀 다 다른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따로 떼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고민을 해왔고 지금 이제 정당 가입을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최소 며칠씩 일주일씩 일부러 두려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께 책임 있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스스로 100번, 200번 생각을 더 가다듬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미 마음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가다듬고 한 번 더 네. 가다듬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에 신뢰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말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저는 보수 지지층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하면 대한민국의 30-40%는 보수 지지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지향점에 대해서 저랑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고 저의 생각과 행동에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예. 그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신중하게 많은 고민을 거친 생각일수록 더 많이 또 공감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신중할수록 좋다는 이렇게 이제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지금 뭐 이렇게 후원의 이미지 있는 거는 하단은 좀 자르고 계좌번호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한다 염소자리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옳고 바른 마음 고맙고 기특합니다 금이님. 김상호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혜림님 저희가 고맙습니다. 은브레드님 귀신님께서는 매불쇼 뉴스공장에서도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김경은님의 말씀은 참 감동적이네요. 김상호 의원님 이제부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침햇살님은 바른 길에는 좋은 일이 항상 있을 겁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응원하고 후원합니다. 마리별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의윤표님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햇선어부님도 고맙습니다. 지지지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지지지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너와 함께님은 후원 완료했습니다. 라라라님도 후원했습니다. 킴스님도 후원했습니다. 70평생 정치인 후원은 처음입니다. 보기 드문 훌륭한 인물입니다. 김종익님 고맙습니다. 정경숙님도 충분히 최고입니다. 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안철수 이런 정치인보다 10배 낫다 이런 또 의견도 주시는 분 있는데요. 김상호 의원님 올바른 길로 가시니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김상호 의원님 매불쇼 나오세요. 후원 계좌도 꼭 비춰주시고요 라고 하셨는데 매불쇼에서 김상호 의원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매불쇼에서 불러주시면 좋겠고 SY님께서도 소액 후원했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화이팅. 아유 이 후보님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미추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정경숙님, 샤롬님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김상호 의원 후원 계좌 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정말로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도 생방송으로 역전용사들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저보고요 스픽스 보고 김상훈 의원, 김상욱 의원 좀 더 지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이 평가를 보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보수가 이재명 후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이 참 보수라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규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뭐 제가 수차 말씀 올렸지만은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틀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실질적 법치,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런 경제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헌법에서 지향하는 바고요.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보수주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수주의가 이 나라의 틀을 잘 지키고 있어야 진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민주당의 당대표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걸어왔던 길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힘 닿는 데까지 다 찾아보고 또 그 전후 취지도 확인해보고 또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좀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세요. 그래서 절대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민의를 반영해서 이걸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시는 걸 봤고요. 그러면 민주주의자니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보수주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또 불합리,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와 진보를 저는 진영으로 보질 않아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로 봐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기능과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또 진보의 기능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양면적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두 모습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의 기준으로 과연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현재 출마하신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민주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 공정한 사회, 합리, 개방, 자유 이런 가치들에 충실한 과거 경험들을 보여오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책임지려는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이번에 부산 유세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산 시민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산업은행 이전이거든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일단 표 얻기 위해서 함부로 약속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유세 현장에서 부산 시민들께 부산에 가서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산업은행 이전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것보다는 북극 항로가 곧 개척되니 물류 활성화에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두고서 굳이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또 책임을 지겠다는, 언행에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전형적인 모범적인 보수 정치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지요.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지요.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지요. 또 언행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원칙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모범적인 보수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다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저는 기능과 역할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이걸 또 진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나는 보수주의 정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부터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지 보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참 이런 말씀 들으면서 좋은 정치인 한 사람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하는데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느낌보다는 진작에 이런 분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정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또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따로 얘기를 들었을 때 김민석 또 수석 최고위원하고도 굉장히 토론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참 귀한 분들이 귀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도 좀 많이 드려야 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더 해야 되니까요. 혹시 보좌진에게 연락이 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도 지금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잠시만 그렇게 확인 한번 문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시고 아니면 우리 김병준 PD가 연락을 해서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 액수는 모르겠는데 건수가 170건이 들어왔어요. 자, 170건이 지금 이제 후원이 됐는데 지금 자, 감사드립니다. 정치인 후원 처음 했습니다. 김서영님. 그리고 김상욱 같은 의원님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말에 대한 책임진다는 말씀 믿을만합니다. 강삼순님. 그리고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스픽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감사한데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정경숙 선생님. 그리고 박선주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진용님은 소신 있는 김상욱 의원님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화면 분할을 해서 김상욱 의원 계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첫 후원입니다. 힘내십시오. 건전한 보수 후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영수 님도 이렇게 해 주셨고요.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김상욱 잘 선택했다. 이준석 안철수 합친 거 10배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이든 집사님께서 소액 후원했습니다. 야, 정말로 민주당에 가서 최고위원 한번 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염소자리님께서는 오늘 스픽스 1부 2부 제일 좋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좀 늦게 듣고 있지만 이전 채팅에 남긴 얘기를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의 녹취록 폭로 이렇게 해서 라소님도 좀 늦게 오셨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김상욱 의원님, 민주당에 입당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큰일 한번 해주세요. 큰 인물 될 겁니다. 김배터리님, 양장실님은 김상욱과 민주당 기자 박원수 변호사는 지역구가 겹쳐요. 다음 총선에 다른 곳에 나와서 꼭 좋은 정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정향미님께서도 저도 후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서영님, 저를 왜 좋아하십니까? 존경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어목님께서도 김상욱 의원님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역사에 남을 대통령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야, 소액 결제 밖에 못 보는 애요. 경아님 주셨는데 경아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성이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내주지 않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보내준 것 이상으로 형편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양수영 님도 5만 원 후원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너무너무 큰 돈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상호 의원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보내주시고 계신데 잠깐 인사하고 저하고 인터뷰 좀 이어갑시다.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많은 항의 전화와 비난 전화 제가 입이 얼얼한데 한 분 한 분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드리고 화내는 거 받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참 외롭고 힘들고 아이고 각오는 했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스픽스에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스픽스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사실 뭐 정말 100원짜리 하나 안 아까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마음을 이렇게 내주시고 격려주시고 하니까요. 제가 너무 힘이 나고 또 감사하고 또 새삼 정말 바르게 잘 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심으로 라라라님, 고맙습니다. 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주시고 라라라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좋은 말씀 어려울 때 스픽스가 도와줘서 좋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칭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박님. 상우가 웃는 모습 너무 좋아. JSH님 아마 이제 어르신인 것 같고요. 초롱꽃 마을님께서는 겸손함이 참 좋다. 올바른 정치인 같아서 마음에 드는군요. 푸른하는 일 박정임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의 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현장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뭐 무슨 악마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좀 거쳤다 이렇게는 이제 평가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네네.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정말로 민주당 정부 이재명 후보가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21대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에 21대 대통령의 역할이 실패하면 저는 국가 존립도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조금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국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축소사회,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구조화된 문제죠. 거기다 기업의 경쟁력 약화, 서민들은 너무 이미 한계선상에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또 각종 개혁 과제들,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 끝까지 와 있고요. 또 사회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회 갈등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진영 정치를 해서 생긴 일이에요. 왜 정치인들이 진영 정치를 하느냐?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일은 하기 싫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 진영 정치입니다. 우리 진영은 틀리더라도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잘하면 박수 치고 못하면 응징해야지요. 그게 국민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AI와 로보틱스 시대 변환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인데 이번 AI와 로보틱스로 일어나는 사회 전반, 문화 전반의 변화, 경우에 따라서 정치까지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변화에 선도력과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정말 발전한 나라에 모든 걸 의존하게 된다면 제2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다 집중되고요.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님 일 잘하기는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반드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차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그 권력을 쓸 때는 쓰고 또 참을 땐 참고 하는 권력 폭주 현상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충성 경쟁이 일어납니다. 절대 권력에 이제 권력을 집중한 사람은 참으려고 하더라도 이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면서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것도 순간이고요. 개혁 과제나 이런 추진 과제들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을 쓸 때 쓰고 뺄 때 빼고 이걸 정말 잘해야 되고 힘의 균형, 견제 이걸 그 민주당 안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돼요. 외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해내야만 되고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의 신뢰도 더 돈독하게 쌓이고 이걸 가지고 국가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런 정말 좀 뭐랄까요? 일 잘하고 정말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 반드시 그리고 성공해야 권력에 합니다. 대한 독점보다는 잘 나누어서 절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국가 존립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고 입당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선까지 지금 이제 19일 남았고 그리고 사전투표까지는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정치인 김상욱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을 만나가면서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정말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돕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합리적인 정통 보수 지지자분들, 합리적인 중도 보수분들께서 보수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가 되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님을 강성으로 지지하고 있는 분들께 이쁨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에서. 그건 뭐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하고 계신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중도 보수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재명 후보에 쓰여진 이런 나쁜 프레임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비전과 또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가다듬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도 이 중도 보수분들께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폭풍 휘몰아치듯이 하면 도리어 반감을 가져버리세요. 또 권력 집중 현상이 벌어지면 또 반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자제하겠다는 것, 또 신중하게 차분하게 접근하겠다는 것. 제가 그래서
저희 중도 보수 지지분들께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판단과 선거와 관련돼서 이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 수백 번은 스스로 한 번 더 점검 또 하고 확인 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믿고 참고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뭐 저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 통합을 이끌어가고 반국가 세력으로 보이는 그쪽에 다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표차도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30% 정도 유권자가 되는 합리적 중도 보수층을 최대한 투표 현장으로 끌고 와서 정당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중도 보수층을 향한 소구력 바로 김상우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 질문은 일부러 뺐습니다. 자극보다는 지금은 안정과 원만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통합이 되는 국면으로 만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란 세력과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 김상욱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정말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연희님께서 김상욱 의원님 응원합니다. 작지만 후원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장관님께서는 소신 있고 솔직하고 저게 보수지 뭐가 보수냐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해 주셨고요. 표본문희님께서는 젊은 분이 말씀도 겸손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건강합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경상도 분이신 것 같고요. 울산에서도 아까 한 분이 후원해 주시면서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이혜비님 그리고 진정한 보수로 인정한다. 김성님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 많이 가득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우 의원 후원 동료 스픽스 센서 굿이다. 예시카님 고맙습니다. 고향 의성에서도 후원합니다. 소액입니다. 박병건님 이렇게 주셨고 양우재님께서는 군 자금 좀 후원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흙 속에서 진주를 찾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큰 일꾼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분이 고맙습니다. 오늘 힘드셨을 텐데요.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나비님 주셨고요. 김상욱 의원 진국 진짜 진국인데요. 실용주의 좋습니다. 푸른하느님 고맙고요. 그리고 시로님이시군요. 일본에서 일본 카타카나로 글자를 주셨는데 김상욱 해가지고 아주 엄지척 3번 이예피님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화이팅 채널님 고맙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학수님 고맙고요. 야 정말로 김상욱 정말로 잘했다라는 말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김도희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의리 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의리보다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 계좌번호로 제가 10만 원 후원했는데요. 오늘 이 후원이 더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김상욱 의원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가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 나가는데 꼭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방송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욱 의원을 후원해 주신 분께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후원은 마음의 후원 그리고 소액의 후원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올 때 네 발로 기어오듯이 왔어요. 그래서 말 버벅버벅 했는데 너무 지쳐서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와서 큰 힘 얻고 정말 위안 얻고 내일 다시 화이팅 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상호 의원 이렇게 든든하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 비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보던 거 안고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보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